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던 14개의 직무를 총정리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핵심 엑기스만을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직무타파 총정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워낙에 많은 직무를 우리가 좀 짧은 시간 안에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편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부분은 바로 우리 이공계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흔히 전화기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생산 제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산 제조 부분을 좀 했었는데요. 약간 좀 설명이 빨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을 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생산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요소는 바로 4M이 되겠죠. Man, Machine, Material, Method라고 하는 4M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건 마치 마케팅에 있어서의 4P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산 운영인데 이거는 이제 각 산업마다 약간 상이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나왔던 거는 자동차 쪽이었어요. 현대자동차에 있었던 직무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생산 운영은 자동차 생산의 기본 과정인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의 과정을 거친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 진짜 이 생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실질적인 공장을 운영하는 일이고 그것이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프로세싱, 다른 산업일 경우에는 그런 프로세싱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품질이 되겠죠. 제조의 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한 품질일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완성차를 잘 조립한다 할지라도 조립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립품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꼭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발생을 방지하고자 아니면은 문제를 최소한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품질일 거고요. 굳이 나누자면 생산 공정 단계에서의 품질이 있을 거고요. 제품이 출하되고 난 후에 있어서의 품질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품질 쪽의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생산 관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이제 산업공학과 분들께서 많이 지원하시는 쪽인데 생산 관리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해서 이 제품이 제대로 생산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하는 모든 역할을 바로 이 생산 관리가 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생산이 되어야 된다. 수요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관리한다는 부분인 거죠. 즉 수요가 발생을 하면 그 수요에 맞춰서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가, 얼마나 생산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생산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생산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코디네이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질문하셨던 게 운영과 기술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공장 내에서의 어떤 일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 생산 기술 쪽도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새 공장 건설하거나 기존 공장 개선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설계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플랜트 설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플랜트 운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표현했던 부분이 있었죠. 붕어빵 틀을 제작하는 것은 생산 기술이 하는 일이고 그 안에서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생산 운영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K9이 새로 나왔는데, 그렇죠? 기존의 K9도 물론 그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생산 운영 시설이 있겠죠. 그거를 조금 더 개선했겠죠. 아니면 신차기 때문에 완전히 바꿨겠죠.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생산 기술이 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K9을 생산하는 일을 생산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품질과 플랜트 품질 차이에 있어서는 뭐 굳이 나누자면은 플랜트 품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공정에서의 품질 관리를 플랜트 품질이 하는 부분이고 차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보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일반 품질 파트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산 관리 범주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부분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투입될 원재료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양을 산정해야겠죠. 이걸 소유량이라고 하는데 생산 관리에서 이런 소유량을 계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을 산정했으니까 당연히 원료를 구입하겠죠. 그래서 구매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구매한 원재료를 투입해야 되니까 자재 불출 관리라고 하는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지시 및 생산을 진행하니까 생산 지시, 생산 일보,
그죠?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역시 생산 진행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품질 관리도 따로 체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말고 외부에서 생산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의 외주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관리를 공정 관리라고도 하고요. 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연관지어서 SCM의 직무까지도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생산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자재 물류 관리를 통해서 부품을 적시에 공급해서 생산 공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장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트헤브 아이템, 결국에는 생산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타이트한 납기를 맞추기 위하려면 유관 부서와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쉴 새 없이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산 관리를 지원하실 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문서가 됐건 말이 됐건요. 그다음에 쉴 새 없이 모니터링 해야 된다. 굉장히 꼼꼼해야 되겠죠. 수없이 많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니까 내가 어느 것이 먼저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꼼꼼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결과지향성, 행동지향성, 플래닝, 우선순위 설정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 그 생산관리 쪽에 계신 분이 하셨던 인터뷰 중에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생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4가지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니 아니면 꼼꼼함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좀 식상한 단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를 키워드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직무로 갈게요. 그다음 여러분들께서 좀 학점이 높으신 분들께서 이제 많이 지원하시는 쪽이죠. 이공계 친구들 중에서 바로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에 있어서 필수 역량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산업 아니면 그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었거든요. 당연히 미생물에 관련된 부분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끈기죠. 결국에 연구개발 중에 석사이신 분들은 연구를 많이 하실 거예요. 연구, 실험, 또 실험이니까 수십, 수백 번의 실험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죠. 빠르면 한 달, 길게는 반년이란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길겠죠. 그렇기 때문에 끈기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천 경험, 아무래도 주 업무가 실험이다 보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였어요. 제약회사니까 실험실에서의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왜? 거의 실험실에서 쓰는 무엇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장비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회사에 와서 업무를 할 때 유리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서의 경험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또 실험을 할 때 데이터의 일정성과 정확성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도 역시 실험을 많이 해야만 터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을 잘하는 그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 일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안정용 씨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가지고 오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백업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료를 도대체 나는 백업을 열심히 해주고 싶은데 어디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지에 대한 그 루트를 모른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실험을 하거나 자료를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나마 빨리빨리 백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일머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턴을 경험해라, 관련된 일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엔 똑같은 방법론으로 일을 할 거니까 그거에 관련된 경험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추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를 보다 탄탄히 하면 더욱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장품 쪽에 있어서 사람한테 이 화장품을 발라봤을 때 문제가 없을지를 하는 효능 연구팀이었거든요. 다른 연구와 다른 점 물어봤더니 제형팀은 원료나 화학 물질을 대상으로 시험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직접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실험들보다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더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비단 이 실험, 이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자가 가져야 할 부분은 윤리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윤리의식과 여기 써 있지만 책임감 이 부분도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역시 이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연구라고 하는 것이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연구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결과를 가고자 하는 것이 그 방향인데
일반적인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과학적 사고. 사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한테 물론 면접이라든지 자소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뭐 창의적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말해봐라. 특히나 삼성에서는 꼭 창의성 면접 때 창의적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라고 하는 질문이 꼭 나오는데요. 전 창의적 경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러한 바탕으로 일을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추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실질적인 창의성 면접은 창의성 면접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추론할 수 있는 추론 면접, 토론 면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구 개발하시려고 하는 분들, R&D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의 실험 성과, 프로젝트 성과에서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무엇이냐? 당연히 내가 예측했던 실험 결과랑 다르게 나온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빨리 그러면은 내가 예측했던 실험 결과로 나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실험 단계에서는 괜찮았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양산 단계에서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서 있어서 어떤 괴리감도 좀 크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입사 전에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경험은 무엇이냐? 이 부분 되게 좋았어요. LG화학에 계셨던 분이었죠.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선생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란 게 어떤 걸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거, 의사소통을 잘한다고 하는 게 어떤 말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당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저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일할 때 품위서 어차피 쓸 거거든요. 보고서라고 하는 품위서 쓸 건데 이걸 보고할 때 어차피 써 있는 거 왜 보고합니까? 여러분들 PT 면접 볼 때 여기 써 있는 거 왜 PT예요? 여러분들 이 강의 왜 들으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만 이걸 듣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를 맞춰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고 검증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러한 내용들에 관련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는 전공 PT 면접은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되냐? 정의, 아니면 어떤 적용, 사례, 장단점, 여러분들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그렇게 측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무엇이냐? 역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건 비단 뭐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가 그런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 우리의 실패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만은 않죠. 참 역설적인 부분이긴 한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패했을지라도 지치거나 쓰러지지 마셔야 되고요. 특히나 지금 상반기 채용이 거의 다 이제 끝나는 시점인데 상반기 채용이 만약에 여러분들 상반기 취업에 실패하셨다고 한들 쓰러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전적 자세로 끈기 있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신입사원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역량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석사로 입사하셔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역량,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이다. 통찰할 수 있는 관점이다. 창의성, 치밀함과 꼼꼼함이다라고 해서 뭐 좋은 얘기는 다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러한 단어들을 응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구상 어떻게 하냐? 실제 여러분들이 연구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의, 창조죠. 창조의 어머니는 모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의 유사 제품들, 경쟁 제품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특히나 많이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역량 역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필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 이번은 커피 그 메뉴 개발이었어요. 그래서 커피 맛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역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다음은 이제 IT입니다. IT는 뭐 워낙에 우리 성공책 X파일에서 박철훈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과는 뭐 비교도 되지 않지만 굉장히 얕은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드릴게요. 먼저 이제 역시나 꼼꼼함이죠. 꼼꼼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자기 확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특히나 IT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IT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허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틀어지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IT 직무를 할 때 있어서 본인만의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꼼꼼함이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죠. IT팀에서 내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책임감은 또 본인이 마음에 달린 것이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끝내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물론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 관련 역량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요즘에는 특히나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면서 어느 쪽에 있어서 사기업 블라인드 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냐면 이쪽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IT 쪽이거든요. 실제 이제 인문계 친구들, 어문계 친구들이 많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교육받는 부분이 IT, 특히나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전공한 이 전공 과목과 취업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 직무와 연결고리가 잘 안 된다. 선생님 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번 방학 때 IT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만큼 뭐 진입 장벽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거 교육을 받는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국비 지원 교육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 받으시면서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나? 내 이쪽을 잘할 수 있나를 측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커뮤니케이션 능력. 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결국에 나는 허브잖아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의 허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빨리 듣고 캐치해서 만들어내서 또 그걸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역시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적 고충은 무엇이냐? 생각지도 못한 변수나 이슈를 만날 때가 많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고객사가 있어서의 어떤 설계 변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구가 계속적으로 바뀌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시간적인, 물리적인, 금전적인 그러한 애로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업계 이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IT는 결국에 속도고요. 그 다음에 보안이라고 하는 이슈, 특히나 보안이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에 은행에서 IT 쪽 채용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될 부분은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한다, 고객에게 더욱더 높은 만족감을 제시한다, 괜찮거든요. 근데 그 내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더 중요한 부분은 보안일 것 같아요.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역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셔야 돼요. 거의 손코딩 보는 시험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IT 쪽으로 많이 지원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은 관련된 경험과 프로젝트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필요 역량 역시 창의성과 꼼꼼함이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었거든요. 되게 재밌었던 부분인 거죠. 나는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게임 이렇게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저들은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창의성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원하는 후배 스타일,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안정영 씨는 어떠한 신입사원이 되겠습니까? 네,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쪽이라고 하기 때문에 있어서 제가 퀄리피케이션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네트워크 기본 기술을 익혀야 된다고 하는 부분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이해, 이쪽으로 나가실 분들은 정보보안 쪽은 이거에 관련된 이해 꼭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관련 법령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 굉장히 많이 가져가잖아요. 제일 많이 배우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빅데이터 쪽인데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런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 커뮤니케이션 스킬, 정확한 판단력이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사의 비즈니스와 상세 업무의 내용에 대한 이해, 그걸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 필요하다.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고객사를 설득해야 되니까 설득할 수 있는 분석력과 논리력도 필요하다. IT 지원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의외로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프로젝트 한 건 되게 잘하고 많으신데 이걸 내가 말로써 표현해내는 부분이 좀 약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후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평소에 내가 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기획을 해봤는지 배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하우투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3단 논법을 한번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표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IT인데 커뮤니케이션까지 잘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 개발 쪽이죠.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역시 개발에 대한 분석적 사고 능력 요구되고 또 일상적인 것을 시스템화 하는데 즐거움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기획입니다. 기획직은 우리 인문상 특히나 상경계 친구들 중에서 좀 어떤 뭔가 큰 포부가 있는 친구들 아니면 약간 욕심 있는 친구들이 난 공부를 좀 잘하니까 경험이 좀 풍부하니까 가보고 싶어하는 직무가 바로 기획 직무죠. 이거는 마이스였어요. 마이스 기획 직무. 국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마이스 쪽으로 나가실 분들은 언어는 제2외국어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된 또 트렌드 공부, 어떠한 그렇죠
박람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있어서 어떤 유행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 공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어떤 사건, 사고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관련된 위기 대처 능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기획 업무였어요. 이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만드시는 분들이었는데 쌍방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고객분들, 수강생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능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기획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사실 기업에서도 기획하는 분들이 스펙도 좋은 분들, 똑똑한 분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당신들이 똑똑하다고, 내가 똑똑한 나만 이해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안 되겠죠. 진짜 기획자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친숙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능력도 뒷받침돼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고객들에게 필요한 강좌가 무엇인지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쉽게 배울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며 좋은 강의를 기획한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독일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영어나 일본어처럼 흥미로 배우지 않고 독일어는 어떠한 꼭 목적이 있어서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획 직무라고 하는 부분은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최저 방어선이다. 내가 무너지면 프로젝트는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잘 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준다. 무슨 말이에요? 기획 직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산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틀을 짜주는 거죠. 프레임을 짜주는 부분인 거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인 거고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공격수가 됐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막 앞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기획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협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 중요하고요. 역시나 굉장히 많은 팀들과 협업해야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낸다고 상품 기획을 한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팀들과 협업해야 되니까 당연히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 중요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함께한 팀원과 개발자, 디자이너 등의 동료에게 이런 성과를 냈어라고 전해주는 순간이 가장 뿌듯하고요. 기획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 상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험, 즉 내가 꼭 어떤 프레임을 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런 것들을 이런 방향으로 설계해서 이 방향이 맞다, 틀리다, 시행착오 겪으면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때 다 같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스토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기획 팀에서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다루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과 분석해서 전략 수립하고 비전 도출해서 의사결정 지원하는 역할이고요. 이 업무는 우리가 재무회계직을 충실히 수행했던 친구 아니면 현업에서 사업 관리했던 친구들이 현업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좀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기획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바로 기획직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구개발에 서포트 해줬던 것처럼 자료들, 이렇게 현업에서 주는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기획 직무를 하게 되면 회사에 관련된 부분,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업계 동향, 경쟁사 동향, 그 다음에 산업군 전체의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양의 정보를 논리적인 흐름으로 재구성해서 항상 파악하는 연습, 반도체다, 석유화학이다, 자동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역량은 당연히 다양한 데이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분석적 사고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디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리서치 능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턴 경험하라고 추천하고 있고요. 공모전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번 플래닝을 짤 수 있게 되니까 A부터 Z까지를 다 경험하니까 공모전 경험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홍보 광고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홍보나 광고 역시 홍보는 회사 인지도 높이고 대중의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홍보의 역할이었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관련된, 기업에 관련된 이슈와 트렌드 빨리 파악해야 되고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역량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표현해 내야 되니까 글쓰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할 필요가 있고요. 크리에이티브까지 장착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또 공공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보통의 정서를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타겟팅이 돼 있지만 공공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보통의 정서를 읽어내야 된다. 또 홍보 업무는 친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한 how to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리의 유저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역시 니즈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필요 역량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오죠.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역량과 만들어낼 수 있는 작문 능력이 중요하다. 친화력, 특히나 기자들과 잘 상대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강한 멘탈, 많이 힘듭니다. 홍보직은. 그다음에 스피치 능력, 문서 작성 능력, 자료 검색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은 광고인데요. 비단 홍보와 광고가 비슷한 역량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트렌드를 읽는 눈을 키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역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점까지 제안할 수 있으면 좋더라고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빠지는 머리카락과 급격한 피부 노화에도 유연할 수 있는 굳센 마음과 체력이 홍보, 광고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굳센 체력을 다시 한번 자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디자인.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뻐 보일 수 있고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과연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도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파악할 수 있는 냉철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죠.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담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 산업으로 간다면 그 산업에 내가 소비자로서 사용자로서 느꼈을 때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좀 부족한 점을 여러분들이 개선한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접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눈을 높이면 디자인 퀄리티가 올라갈 것이고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박람회라든지 그렇죠, 전시회 이런 것들을 가면서 눈을 조금 더 높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조언도 있었습니다. 또 집에 와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작가의 디자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찾아봤다라고 해서 요즘 블로깅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산업,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디자인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직무의 가장 큰 매력은 나의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비단 근데 디자인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하시게 될 일들도 여러분들 직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의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뿌듯함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사와 포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무타파 총정리 그 두 번째 시간 가졌는데 시간이 부족한 건 또 사실이네요.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의 직무, 총 14개의 직무를 이전 시간부터 쭉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관련된 직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직무 좀 살펴보시고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직무 분석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마시고 가볍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파악한 직무를 어떻게 자소서와 면접에 녹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